안녕하세요 장군님들, 손찬이 형입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이긴 한데 이번 편은 또 공짜로 풀겠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프리미엄 하라고 영원에 몇 달 써보시오 막 홍보하잖아요. 스팸 그거 귀찮아 죽겠던데. 암튼 저번에 제가 예약 업로드 하다가 실수로 멤버십 한 영상을 공개로 올렸다가 입이 알았을 때는 조회수가 나온 상태라서 다시 회원 전용으로 돌리면 소인배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풀었는데 이게 또 멤버십 홍보가 많이 됐어요. 멤버십은 구독하시면 그 옆에 가입이라고 뜹니다. 그거 누르시면 월 3,990원 장군직 메간매직 프로세스거든요. 편장군으로 시작해서 멤버십 5년 유지하면 대장군 됩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은 보통 금요일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네임드 부대들 한번 파보겠습니다. 당연히 백마의종부터 해야겠죠. 백마를 탄 의로운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공손찬의 친위부대이고요. 다만 창작물들에서 주력부대로 나오는데 백마의종이 공손찬의 주력부대는 아니에요. 백마가 지금도 귀하기도 하고 당시는 더 귀했죠. 후한서를 봐도 백마의종은 기병 수십 정도의 규모라 되어 있습니다. 명궁들, 즉 활을 잘 쏘는 애들을 추려서 공손찬을 호위하던 부대예요. 공손찬이 양날창으로 개돌치는 몸빵군주였죠. 공손찬이 개돌칠 때 활로 어모 사격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얘들은 수십 기에 활을 잘 쏘는 경기병이다. 이민족들이 백마의종을 피하라 한 건 그 부대 자체의 규모나 파괴력보다 백마 부대가 있다는 건 거기가 공손찬 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한 거예요. 공손찬의 주력은 돌격기병, 즉 돌기병입니다. 대부분 공손찬이 보여준 전술을 보면 말 타고 개돌치는 거거든요. 탱크 마냥 밀어버려서 보병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죠. 백마의종은 모두 공손찬에 충직한 부하들일 것이고 일설에 말 잘 타는 이민족 부대 아니었냐 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측근에 있는 호위이기 때문에 이민족들 개패드 때려잡은 공손찬이 이들을 신뢰하고 곁에 두었을 리는 만무한 거죠. 다음은 함진영이 있는데 고순이 이끌던 부대죠. 무조건 적진을 함락시켜서 함진영이라 불렀다. 얘들은 방어구와 무기를 잘 갖춘 중보병입니다. 규모는 호활 1000이라 하는데 원래 처음엔 1000명에 달했을 수 있어요. 다만 전투를 하면서 사망하는 인원도 있었을 것이고 장비도 노후화와 새로 합류한 병사들에 따라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포가 하비에 있을 때 개 거릉뱅이였습니다.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유지보수를 못해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7에서 800명 정도였다. 이 함진영은 그 기원이 단양병 무리들이다 또는 여포가 연주 빈집하는 복양에 있을 때 조직했다 설이 있는데 저는 고순편에서 단양병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단양병은 어떤 애들이냐? 말 그대로 단양군에서 징집된 애들입니다. 이 단양군은 원래 정예병사를 징집하던 곳이었어요. 단양은 산이 험하고 백성들이 과격하며 싸움을 잘하니 정병의 땅이다. 제가 앞선 함진영이 단양병 출신일 것이다 보는 이유 중 하나도 나중에 얘기할 오나라 후기 청건병도 단양병으로 조직한 부대예요. 먼저 도겸이 중앙정치부대에 있다가 지방으로 복귀하고 자신의 고향 단양 인사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만드는데 이때 단양병들이 도겸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들은 도겸 사후에 군심에 따라 여포를 추대하여 유비를 내쫓기도 합니다. 손책과 진등의 대립에서 누가 이겼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진등이 이겼다는 설에서 이 단양병빨로 손책을 이겼다 보는 관점도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손유가 단양 태수로 있으면서 이들 무리 만여 명을 포섭하여 수원장군에 오릅니다. 적벽대전에 손유의 참전 기록이 없지만 참전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시 송건이 급하게 차출한 부대 3만 중에 이 손유가 데리고 있던 단양병이 빠질 리가 없어요. 그럼 단양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정예부대 산지가 되었냐? 당시 오나라 땅은 특히 성읍국가의 면모가 강했어요. 대부분 지역에 사람이 안 살고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각 행정구역 간 경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하고 모반도 잦아서 동네가 스파르타 마냥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나라 때 그 지역 대부분이 도의부였어요. 도의부는 태수나 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곳이라 군정을 행하는 곳입니다. 송건 때도 조조가 장갱을 돌려보낼 때 준 직급이 동부도의였죠. 지역이 이렇다 보니 제갈각이 단양토벌을 주장할 때도 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싸움도 잘하고 광군이 가면 산에 숨어버린다. 이걸 제갈각이 토벌해서 단양병을 흡수하고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백이병이 있는데 이건 진도 때 자세히 했었죠. 제갈량이 제갈근에게 쓴 답서에서 진도가 이끄는 백이는 서방상병이다. 서방에서 왔다는 즉 강저족 이민족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쪽 이민족들이 상주혁명 때부터 상당히 싸움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당시에는 견용이라고 불렀죠.
그 주나라와 사이가 틀어지고는 주나라 천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제갈씨 집에 나오는데 그 제갈량이 이들을 평하기를 얘들은 강하니까 그냥 공략하면 안 된다. 그 지도부의 내분을 기다렸다가 공격해야 된다. 참고로 제갈량이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했느냐, 그 인의가 약하고 사납고 급하며 싸움을 잘한다. 지형도 산과 바다에 접해 있으니 공략이 쉽지 않다. 세작을 보내 지도부를 이간시키고 이간된 자들에게 항복을 권고하면 도모할 수 있다. 그 제갈량이 이간책으로 도모해야 된다 한 외세는 그 동의가 유일합니다. 이건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암튼 유비가 강조족과 인연을 맺는 게 마초의 투항이 처음이죠. 그래서 백이병의 출처는 마초의 부국들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음 조조의 친위부대 그 호표기가 있습니다. 범과 호랑이 같은 용맹한 기병부대란 뜻인데 그 얘들은 수기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 호위부대라기보단 특수작전부대에 가깝습니다. 결혼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100대 1이었다. 그 100명 중 제일 센 놈 한 명꼴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조조를 따르는 중군 편제로 조씨 일가들이 맡았다. 그 계보가 조휴, 조진, 조순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조휴, 조진이 호표기 대장을 역임했고 조순이 마지막에 역임한 이후 계보가 끊긴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위서의 기록 때문인데요. 그 참고로 진수의 삼국지 위서가 아닌 왕침의 위서입니다. 조순이 사망하자 조조가 조순만한 지휘관을 다시 얻을 수 없다 하면서 본인 편제로 두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일단 조순은 조인의 동생이에요. 그 조씨 일가 중에서 조진과 조유보다 그 학렬이 하나 높습니다. 나이도 한 세대 차이 나요. 그 조진, 조휴 얘들이 기껏해야 조비랑 같이 놀던 세대인데 조진과 조휴가 조순보다 호표기를 먼저 맡았다면 얘들이 10대 때 호표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조순이 호표기를 한창 끌 때 얘들은 조비하고 사냥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 조순이 적벽대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죽거든요. 이후 호표기가 해체되느냐? 아닙니다. 이때 이후 즉 조조가 한중을 치는 전후가 본격적으로 조진, 조휴가 전쟁에 대비하는 때예요. 이때 조조가 호표기를 조진, 조휴한테 맡긴 겁니다. 그 조휴전에도 보면 조조가 서방으로 원정을 떠날 때 호표기를 맡겨 수기를 하게 하였다. 여기서 조조의 서쪽 원정은 문맥상 동관, 한중 이런 격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적벽대전 이후면서 조순이 이미 사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순이 호표기 마지막 지휘관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침의 위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조순이 원래 호표기의 상설 지휘관이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조조가 그 지휘권을 유동적으로 부여하였다. 함진영도 이런 경우였죠. 여포가 평시에는 위속한테 맡겼다가 전시에는 고순한테 끌게 합니다. 뭐 의도는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호표기 대장의 계보를 제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대장이 조순이에요. 호표기는 이 조순 밑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합니다. 남피를 포위하는 데 참전하여 원담의 목을 베었다. 여기서 공성전에 투입했다는 것으로 봐서 호표기는 중기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성정벌에서 조순의 기병이 답돈을 잡았다. 여기서 조순의 기병대에 호표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장판 추격에서 조순의 기병대가 유비의 두 딸과 백성들 그리고 치중을 확보하였다. 참 많은 활약을 했죠. 이 활약을 끝으로 이후 조순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 계보가 조진이에요. 그 조진에게 호표기를 끌게 하여 영구현의 모반을 진압하였다. 이 영구현이 어디냐면 기주 저 북쪽입니다. 그 적벽대전 이후에 조조의 용병의 근심이라 하면 그 마초, 한수 등의 관소군 그리고 오한의 모반이에요. 그 영구현의 도적을 토벌했다는 건 북방 이민족의 모반을 진압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호표기의 지휘권을 거두었다가 서쪽으로 원정을 떠날 때 조휴한테 지휘권을 주고 수기를 맡겼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비군인데요. 무당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당비군은 뜻이 상대가 없을 정도로 날아다닌다,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갈량이 남중을 토벌하고 잘 치는 애들은 끌고 왔다. 못 치는 애들은 남중 팔성 호족들한테 나눠 편성하고 치안을 맡겼다. 규모 자체는 꽤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갈량이 남중의 정예 일반 여호를 데리고 가서 5부로 나누어 편성하니 무당비군이다. 마속의 가정 등산에서 왕평이 공을 세워 홀로 승진하죠. 이때 왕평이 무당비군의 지휘권을 얻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에서도 여러 번 활약하는데 이후 왕평이 한중독으로 있을 때 조상의 전역에 흥세산에서 존버하지 않습니까? 이때 왕평의 일천 결사대가 무당비군일 것이다. 그 다음 호사가 있습니다. 그 허저, 호치를 따르는 장사들인데요. 이 호사들은 전형적인 소규모 측근 호위부대예요. 이름이 왜 호사냐? 그 허저의 별명이었던 호치가 이끄는 병사들이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의적인 뜻이 있을 거라고 봤었죠. 황제를 측근 경호하는 직급 중에 호분 중랑장이 있습니다. 이 호분 중랑장 밑에 호분랑, 호분 이런 직급들이 있고 특히 이 호분이 세습직이에요. 그 황제 측근 경호이기 때문에 매수되면 VIP 암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충성스러운 가풍을 지는 집안 자들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주나라 편제를 보면 호분 밑에 호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주나라에서는 이제 호분씨라 했는데 주례를 보면 호분씨 밑에 800명의 호사가 있다. 여기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호분, 호사 이런 애들은 천자 경호원들입니다. 조조가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조조가 그거 그런 뜻 아닌데요. 호추의 병사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냥 의심이에요. 호사의 유명한 활약은 조조가 한수, 마초와 동관에서 대치할 때 그 서왕이 포판진도화를 성공시키죠. 이후 조조의 본대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허저와 호사가 조조를 호위하여 조조가 마초한테 처맞을 뻔한 걸 구해냈다. 나중에 허저는 실질적인 영군, 즉 무의영의 수장인 무의장군이 됩니다. 이제 오나라의 정예병사들을 볼 건데 먼저 해범병이 있습니다. 그 시초는 유비가 자기로 출병하자 송건이 호종을 시켜 조직하였다. 그 뜻은 번뇌를 풀어줄 병사들이다. 그 송건의 직속부대예요. 그 초기 지휘관은 송건이 총애하던 호종이 맡고 그 한당을 거쳐서 나중에 진모의 아들이죠. 진수가 맡았다. 처음엔 1000명으로 시작해서 그 규모가 10,000명까지 불어납니다. 이릉대전 때 조직된 부대이기 때문에 얘들은 수군이 아닌 육군입니다. 실제로 한당의 지휘를 따라 단양토벌에 참전하기도 했어요. 물론 산지 작전용이 아닌 수군 편제에도 백병전을 할 보병부대가 필요하긴 하죠. 일각에서 오나라 해병대 아니냐? 그냥 번역 도금이 비슷해서 생긴 풍설이고 한자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륙작전 같은 걸 한 기록도 없어요. 그 다음이 청건병인데요. 이건 좀 생소하죠. 위나라가 이미 망하고 서진이 들어섰을 때 단양태수 심영이 정예 5천을 뽑아 머리에 푸른색 두건을 두르게 하였으니 그 청건병이라 한 건데 이 청건병은 크게 활약은 못합니다. 참고로 이 심영은 원소휘와 그 심영 말고 오나라 후기 심영이 있어요. 이 5천 가지고 진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는데 바로 깨집니다. 물론 못 싸워서 깨진 건 아니고 위기에 당해서 대패하는 건데 그 심영도 목이 베이고 승상장제도 이때 죽죠. 이 대패를 계기로 오나라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후 손호가 도준한테 병사 2만을 주고 막으라 하는데 이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탈영합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청주병과 동주병이 있는데 그 얘들은 특수전이나 정예를 뜻하는 애들은 아니고 그냥 순수 출신지를 이름 붙인 거예요. 문화와 풍속이 다른 애들을 타자화시켜서 이름 붙인 거라 보면 됩니다. 먼저 청주병은 황건적 패잔병들인데 조조가 받아들인 애들이죠. 얘들은 의의가 싸움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위나라 세병제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들은 초기에는 약탈꾼들이나 다름없는 면모를 보입니다. 조조가 장수한테 쫓길 때 바로 같은 편을 약탈하죠. 이걸 우금이 손봐주는 겁니다. 우금의 수백에 다 처발렸다. 처발려놓고 조조한테 우금이 때리던데요. 고자질하는 거죠. 실제로 곽도가 조조의 전력을 평가할 때 1250이다 한 건 원소의 병력이 조조보다 5배, 10배 된다는 뜻인데 이 청주병은 전력으로 쳐주지도 않은 겁니다. 세병제에 따라 얘들의 자제들이 성인이 돼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받게 되고 나중에 조엄대구라 그 대사기가 있죠. 병사물갈이. 이때 조엄이 얘들 자꾸 모반 일으키니까 얘들을 거기로 보내버리고 그쪽 예전부터 따르던 충직한 병사들을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때 관중으로 옮겨지는 병사들, 즉 조엄이 말한 충직한 옛 병사들이 기존 1대 청주병들과 이제 막 임관하기 시작하는 그 자제들로 보입니다. 물론 추측이에요. 마지막으로 동주사가 있는데 동주병이라고도 하죠. 그 유언이 막 익주에 부임한 무렵에 황건적에 난 패잔병들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양과 삼보의 수만 가구가 촉으로 피난을 왔다. 유언은 그들을 회유하여 동주사라 불렀다. 동쪽 주에서 온 선비들이라는 뜻인데 무력 집단이었기 때문에 동주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부유층을 막 털고 그래요. 그 유언이 왜 얘들을 포섭했느냐? 유언이 한 정치질하죠. 그 소설 연희처럼 성격 좋은 할아버지 아니에요. 장로와 그 교단을 이용해서 한중을 털고 한왕실에 미적들 때문에 연락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주 사람들을 포섭한 것도 일종의 이재입니다. 지방 호족들 문제를 이 동주병들로 해결을 하려 한 거예요. 즉 이 동주사 동주병은 하나의 부대라기보다 정치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 유언이 이들의 현지 호족들 약탈을 묵인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동주병들도 세력이 너무 커집니다. 그 유장이 유언의 뒤를 이었는데 얘들을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조이한테 이거 해결을 좀 해봐라. 조이는 돕는 척 하다가 모반합니다. 이때 동주사들이 캐스팅부터였어요. 야 그래도 유장이 낫지 않냐? 그 조이가 여기 먹으면 우린 끝장이다. 동주사들이 유장 편에서 싸우면서 조이의 모반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동주사는 어떻게 되느냐? 유장 세력에 흡수됩니다. 재밌는 사실인데 나중에 유비한테 항복하는 법정, 맹달 이런 애들 있죠. 그 뿌리가 동주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면 그 법정이 왜 유장을 배반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처음부터 충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각이 끌었다는 동탁의 정예병 그 비웅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비웅군은 소설 연희의 창작입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우리 그 멤버십 메간매직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